안녕하세요. 11월 5일 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Reach the milestone. 예? 아주 신기원을 달성했답니다. Strong earnings and data, trade optimism 이런 것 때문에 다우도 사상 최고치,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행진입니다. 다우가 114포인트 0.42% 올랐고요. S&P 500 0.38% 올랐고 나스닥 0.56% 올랐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무려 2.19% 급등했고요. 그래서 또 이것도 사상 최고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48% 올랐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장기물 위주로 추가로 상승해서 10년물은 1.786%입니다. 그래서 12월과 기준금리 인하 확률 7%로 하락했고요. 지금으로서는 12월에는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달러 지수는 97.35로 상승했고요. 원달러 1163으로 하락했고 원엔 10.7로 하락, 위안달러 7.03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위안달러가 다시 7 밑으로 내려갈지 지금 그런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유가는 추가 상승해서 WTI 56불, 브렌트 62불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데이터는요. 말레이시아 9월 수출 전년비 6.8% 감소했고 수입은 2.4% 증가했습니다. 10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 발표가 계속 이어져서요. 스페인 46.8로 추가 하락, 이탈리아도 47.7로 추가 하락입니다. 프랑스 50.7로 상승했고 독일이 42.1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45.9로 상승입니다. 싱가포르 49.8로 변화가 없습니다. 미국 10월 총 승용차 판매량, 총 트럭 판매량 이 둘 다 전월보다 감소했는데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재미있습니다. 트럭은 6개월 동안 증가하다가 이번에 살짝 감소했는데 승용차는 지난 3년간 줄곧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승용차 시장에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죠? 예, 뭔가 신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점 정리하겠습니다. KDI에서 미중 관세 전쟁의 덕실을 어림잡아 봤다고 합니다. 미국의 관세로 중공 GDP 1.06%포인트 쪼그라들고 미국은 고작 0.09포인트 사라지고요. 0.09%포인트 사라지고 한국은 0.34%포인트 없어지고요. 세계는 0.2%포인트 감소한다. GDP 기준입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KDI가. 전제는 지금 예정된 관세가 특정 시점에 일시에 모두 부과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그 효과를 계략적으로 산수놀이 해봤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선 현실의 관세 전쟁은 다양한 경로를 따르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부과되는 것이죠. 또 미국은 자국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수시로 협상의 이름으로 경로를 수정하고 있다는 점 이거 중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KDI 산수놀이 할 때는 다 생략되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 받아들이면은 너무 어려워서 계산 못 하죠. 예.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독일이나 한국처럼 더불어 박살이 나는 그런 사례도 있지만 인도나 베트남처럼 반사 이익으로 횡재를 하는 것도 있어서 이런 점들을 모두 무시하고요. 일단 산수놀이만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심심풀이 정도로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은 미국한테는 거의 영향이 없거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인데 중공은 그야말로 뒤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 확인됐습니다. 페이스 원 딜에서 만약 중공이 미국 농산물 장기 구매 계획에 이제 사인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미국은 지금보다 더 심하게 패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미 있는 그런 사실이 확인된 거는 이런 겁니다. 보도 내용을 보도와 관련된 기사 내용을 쭉 정리를 하면은 거기서
확인된 사실이 팩트라는 겁니다. 최근에 중공 회사채 부도 규모가 4배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고, 자, 회사채 부도가 늘어나면은 은행의 부실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최근 3년간 그 중공은행들 부실 규모가 50% 이상 늘어났다는 것. 그 다음에 중공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 둔화되면서 지방정부 재정이 지금 흔들릴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공정부의 그 재정정책 여력이 점점 소진돼 갖고 부양조치 쓸 힘도 없고 해봤자 별로 효과도 없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미 계속 지적이 되어 오던 내용들입니다. 중공경제의 이런 평가 또는 전망 많이 제기되었던 것인데요. 이 제기된 것들이 지금 확인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의미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공경제 망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내년 이후에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중공을 통한 우회 수출 이게 지금 막히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때가 지나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면 저는 안 되리라고 보고요. 새로운 우회 전략을 창출하면 그만입니다. 즉 중공은 지금 관세 전쟁으로 난중이니까 피난을 해야죠. 그 다음에 지금 그 KDI 위 산수노리에서 확인된 점은 중공의 교역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중공의 내수가 쪼그라들어서 우리가 보는 피해가 훨씬 심하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공의 수출이 막히는 거는 우리가 그 우회 수출 전략 다른 전략을 뚫으면 되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중공의 내수가 쪼그라든다면은 중공 이외에 반사 이익을 누리는 다른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공 시장을 완전히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중공 시장은 언제나 존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있는 곳에 한국 기업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중공의 시장 환경이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의 전략도 이렇게 바뀌면 그만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 기사 제목 제가 하나 지금 올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상무장관이 화웨이 제재도 해제할 것 같다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글쎄요. 태국에서 지금 아시안 플러스 6, 이 플러스 6라는 게 한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중공 이렇게 있은 나라 아닙니까? 아시안이 10개국이고. 그래서 아시안 플러스 6 회의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미국 측이 대표를 보내고 있는데 대표의 급이 지금 상무부 장관으로 낮춰졌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부통령이 왔었죠. 근데 여기에 참석한 상무장관 윌버 로스가 블룸버그 등 여러 매체들하고 인터뷰를 했고요. 그 내용이 이제 여러 언론들에 지금 보도가 됐고 아마 이것을 번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웨이 제재 해제는 없고요. 제재는 더 엄격하게 계속 가는 겁니다. 오히려 동맹국들에게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라 이런 요구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선 로스의 정확한 말은요 이겁니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는 특별 면허 이거 신청 건수 계속 쌓이고 있는데 이거 조만간 결정 내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지금 지난 여름에 한번 소개할 때는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하도록 특별 면허를 달라 이렇게 허가 신청한 것이 130여 건이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쌓여서 지금까지 260여 건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조만간 특별 면허 발급될 거다 이렇게 말했죠. 트럼프도 말했고요. 로스도 말했습니다. 조만간 결정 내리겠다고. 그런데 아직도 결정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 이것을 조만간 결정하겠다. very shortly 결정하겠다고 말한 거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특별 면허를 곧 결정하겠다 이 말은 제재는 간다 이런 뜻입니다. 제재를 전제로 특별 면허 준다는 겁니다. 네? 제재를 해제하면 특별 면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 면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누구나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제재를 계속하기 때문에 특별 면허가 필요한 겁니다.
예. 자, 이걸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금 그 화웨이를 제재하는 근거법이 뭡니까? IEEPA 이겁니다. 예?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안보상 이유로 화웨이를 엔티티 리스트에 올리는 것이고요. 엔티티 리스트 관리하는 부서가 상무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재를 계속하는 경우에 미국 기업들에게 끈끈이 사전 허가를 거쳐서 안보 위협이 없는 일반 물품들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이겁니다. 예. 제재 해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재를 전제로, 제재가 계속 간다는 걸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안건은요, 과연 특별 면허의 조건이 뭔가 이겁니다. 핵심 부품, 민간 부품 이런 거는 포함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특별 면허 나와봤자 별거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그 트레이드 딜이 그 옵티미즘 이게 지금 그 낙관적인 이런 견해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핵심은 이 옵티미즘의 정확한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 이겁니다. 예, 이거는 까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중 그 관세 전쟁 17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 한 번도 사이닝 한 것이 없습니다. 매우 이례적이잖아요. 예? 가령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거하고 그 트레이드 컨플릭트 정도는 금방금방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미중 간 전쟁, 무역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한 번도 사이닝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페이스 1 딜이 어떤 형태로든 사이닝 될 가능성은 저는 아직은 높다고 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중공에 대한 후폭풍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도 속으로는 이거 부들부들 떨고 있지 않을까, 쫄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페이스 1 딜 그 직전에 트럼프가 트윗으로 한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트럼프가 완전히 뚜껑이 열려갖고요. 미국은 중공 따위 지금 필요 없다. 저것들 저거 차라리 없는 게 우리한테 더 낫다. 이렇게 그건을 퍼부어버렸죠. 완전히 직설적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미국 자본시장에서 중공기업들 모조리 쫓아내버리고 중공에 있는 미국 기업들 철수 명령 검토하겠다. 국가안보상 이유로. 이건 뭐 의회 뭐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냥 트럼프 권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 번 뱉은 말은 누구도 그렇죠. 누구나 트럼프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입에서 한 번 뱉은 말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공은 이 말을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중공 꼬라지라는 게 저는요, 어떻게 하든 트럼프 바지가랑이를 기어서 왕복을 하더라도 하여튼 어떻게 하든 미국하고 더 이상 확전하지 말고 요 정도 수준에서 빨리 완화시켜서 그래서 미국과 계속 협력 관계 유지를 해야 한다. 즉 미국을 예전처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중공의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중공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더 급속하게 망가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이닝 페이스 1 딜 사인하는 그 장소가 마카오냐 하와이냐 알래스카냐 이렇게 말들이 많고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오하이오를 밀어붙인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는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요. 트럼프가 오하이오에서 하겠다면은 그러면 시진핑은 오하이오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라면 가야지 지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내용이죠. 내용. 그래서 미중 간 무역 협상 이 딜이라는 거, 이 딜 이것은 본질이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약속, 즉 조약입니다. 조약. 미중 간의 무역 조약입니다. 조약. 그리고 그 조약의 본질은 계약입니다. 계약의 본질은 올감이 딱 거는 것이죠. 즉 미국이 중공을 구속하는 겁니다. 올감이 걸어버리는 겁니다. 이 구속은 말 그대로 구속입니다. 자유의 제한입니다. 한마디로 중공이 지금까지 지 멋대로 하던 짓거리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중공은
그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 버티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페이스 원딜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그래서 이 region이라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의미하고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통합을 하겠다. 이게 바로 아시안 플러스 6 FTA. 이게 그 본질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RCEP. 여기서 6개 나라가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마지막으로 중공, 이렇죠. 이게 2012년부터 협상을 개시해서 지금 7년 만에 타결이 되었다고 일단 선언을 했습니다. 인도는 일단 빠지고요. 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구로는 세계의 절반이고요. GDP하고 교역량은 세계 3분의 1이라는 일종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네. 일단 뭐 서명은 내년에 한다는 것인데, 뭐 좁게 보면은 올해 서명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서명하면 내년에 성공하는 것이죠. 그건 뭐 한두 달 또는 1, 2년 늦춰진다고 뭐 대세의 지장이 있겠습니까? 예, 서명하고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RCEP이 향후 아시아 시대 중심축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요. 하여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목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예. 이란이 말이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979년에 그 당시까지 팔레비 왕조, 얘가 대표적인 친미 정권이었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는 이란하고 미국이 짝짝꿍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 완전히 그냥 천생연분이라고 할까? 아주 사이 좋았죠. 그런데 이 팔레비 왕조가 어떻게 뭐 부패를 했는지 그 부패를 빌미로 이 호메이니가 회교 혁명의 이름으로 팔레비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래서 팔레비 왕 그 일족은 세계를 떠돌다가 어떻게 길거리에서 그냥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호메이니 그 혁명 정부가 그 당시 테헤란에 있는 미 대사관 직원들 모조리 인질로 잡아버렸죠. 그 이후로 미국이 이란을 제재를 시작했고요. 이란은 대표적인 이제는 반미 국가가 되어버렸고요. 세월이 흘러서 지금 40년까지 미국의 이란 제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이 내리는 이런 제재라는 거 이거 얼마나 갈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은 끝을 봐야 하는 것이어서 매우 무섭습니다, 사실. 전쟁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 이후에 이란 경제는 지금 박살이 났죠. 근데 이 40주년이 되는 이 해에 지금 이란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2개가 떠서요. 팩트만 간단히 전달하겠습니다. 하메네이, 이 사람이 지금 최고 지도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미국 이란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이란 대통령 로하니인데 이 로하니도 하메네이 결정을 뒤집을 수 없고요. 또 로하니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하메네이가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라고 합니다. 하메네이. 이 사람이 미국과는 대화하지 말라 이런 대화 금지령을 내렸는데 이걸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팩트는 이란이 기존의 핵 협정에 위반되는 이런 핵 활동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뭐 이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구구절절히 많겠죠. 많겠습니다. 하메네이가 하는 말은 미국이 대화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이란을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대화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구절절이 많은 이란의 이유에는 관심이 없고요. 이러한 2가지 팩트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게 저는 주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저는 아주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봐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비만이 21세기 최악의 난치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최악의 난치병. 병입니다, 병. 비만.
사진 보시면 그 태국 성녀들이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답니다. 그런데도 그 성녀들의 48% 이상이 비만이고요. 비만인 성녀들 중에 한 42%가 고혈압에 신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도에 따라서 식습관을 가만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상을 어떻게 생활하느냐 봤더니 오전 6시경에 탁발을 하고요. 탁발은 음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시내에 나가서. 그래서 그 탁발의 이거 어떤 거 관습에 의하면은 주는 음식을 거절할 수도 없고요. 즉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되고, 탁발한 음식만 먹어야 되고요. 그 공양 음식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으니 공양 받은 건 다 먹어야 되고요.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시 이후에는 그 음식을 해야 되고 먹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죠. 탁발한 그 음식만. 그리고 12시 이후에는 뭐 음료만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고칼로리 음식 한 번에 폭식을 하게 되고 12시 이후로는 탄산음료를 과다로 섭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리 투입이 늘어나고 운동량이 적다니까. 운동량이 적죠. 뭐 가서 뭐 달리기 할 것도 아니고 뭐 등산할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뭐 비만 되는 거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 음식을 먹는 것이지 잘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 섭취를 통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우리 몸속에 투입을 해줘야 합니다. 반드시 두 가지. 하나는 에너지원이고요. 두 번째는 영양소입니다. 에너지도 필수이고요. 영양소도 필수입니다. 둘 다 필수이지만 서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영양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영양소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에너지가 충분히 섭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에너지와 영양소 독립적으로 골고루 필요한 만큼 투입이 돼야 합니다. 예. 이 내용이 매우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 21세기 주제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양이 많아서 요거 제가 한번 별도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론적으로는요, 비건식을 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생선, 일체의 고기, 일체의 우유, 일체의 계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지금 5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제가 직접 이렇게 경험한 것처럼 확실하게 100% 이걸 실천을 했기 때문에 경험들을 한번 압축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베스트 인사이트에서 저는 다우 3만 시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8월에 급락하던 글로벌 제조 PMI 지수 지금 9월에는 진정된 것 같고요. 10월에는 아주 약하지만 반등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미국의 소비 고용 여전히 사상 최고로 매우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을 정도로 좋은 수준이고요. 미국 기업들 어닝도 생각보다 좋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즉 어닝 걱정은 기우였고요. 미국은 디플레 위험은 없는 것 같다. 이거 분명해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인플레 걱정할 정도는 더더욱이 아니고요. 그리고 전쟁은 하면서 성장은 계속할 것 같습니다. 즉 미중 무역 전쟁이 단기에 합의 종결은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전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성장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노멀이다. 즉 새로운 표준 환경이 되어버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면은 흥하는 것이고 역행하면 망하는 것이죠. 네. 순천자가 흥하고 뭐 이런 역천자가 망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는 시장의 변화에 순응하면 흥하고 시장의 변화에 역행하면 망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축에서 중공은 보이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다우 3만 시대의 구체적 경로는 알 수가 없겠죠. 이제부터 바로 직행해버릴지 아니면 오르락 내리락 덜커덩거릴지 꾸불꾸불 우회를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조만간 다우 3만 시대에 열리지 않을까 해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